내년 12월까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됩니다. 2025년 10월 중순 저녁 뉴스에서 흘러나온 한 문장이 가족의 식탁 위에 긴 그림자를 드리웠다. 아버지는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이제 땅 한 평 사려면 허가까지 받아야 한대. 이게 나라냐? 아들은 스마트폰 화면을 보며 무표정하게 대답했다. 이제라도 잡아야죠. 아빠 세대가 다 사놓은 땅이잖아요. 순간 공기가 싸늘해졌다. 어머니는 눈치를 보며 물컵을 만지작거렸고 TV에서는 기자가 서울 전역이 규제구역으로 묶이는 것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아버지는 헛웃음을 지었다. 서울 전역이라니 이게 가능한 일이야? 아들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가능하니까 하는 거겠죠. 이제 집은 투자가 아니라 생존이에요. 정부의 발표는 간단했다.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 그리고 경기 12곳을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한다. 과천, 성남, 광명, 수원, 용인, 안양, 의왕, 하남 등 모두 서울과 가까운 이른바 1기 신도시 중심축이 포함됐다. 이 조치는 2025년 10월 20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이 유지된다. 정부는 시장 상황에 따라 연장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배경은 명확했다. 재건축 규제 완화 이후 수도권 재개발 지역의 투기 자금이 급격히 몰렸다. 법인명의 거래, 지분 쪼개기, 신탁을 통한 매입이 폭증했다. 정부는 불이 번지기 전에 미리 끄겠다는 의도로 이 초강수를 꺼낸 것이다. 아들은 이 부분에서 고개를 끄덕였다. 투기꾼들이 너무 많아요. 이제라도 잡아야 해요. 하지만 아버지는 달랐다. 그 투기꾼들 덕에 경제가 돌아가는 거야. 집 팔고 사는 게 다 돈의 흐름이지. 그걸 막으면 다 멈춘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서는 허가 없이 거래는 불가능하다. 땅이든 아파트든 상가든 모두 구청장의 허가가 있어야 계약이 효력을 가진다. 그리고 조건이 까다롭다. 첫째, 실거주 목적이어야 한다. 둘째, 최소 2년 이상 거주 의무가 있다. 셋째, 임대투자 목적 매입은 불허.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다. 그럼 투자자들은 다 나가리네. 이러면 시장이 얼어붙지. 아들은 단호했다. 그게 목적이에요. 투기 때문에 다 같이 고통받잖아요. 아버지는 목소리를 높였다. 우리도 그 시절 빚내서 집 샀어. 그게 잘못이야? 아들은 멈칫하다가 말했다. 아니요, 잘못은 아니죠. 근데 그 덕분에 지금 세대는 시작도 못하잖아요. 그 말에 아버지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자신이 30대였던 시절이 스쳤다. 그때 대출이자 10%도 감소하면서 집 샀는데 그게 죄가 됐나? 정부의 조치 이후 시장은 즉시 얼어붙었다.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글이 쏟아졌다. 이제 거래 자체가 불가능. 허가 심사 3주 걸린다더라. 금매만 나올 듯. 단기적으로 거래 절벽은 불가피했다. 하지만 정부는 개의치 않았다. 불편하더라도 시장을 시켜야 한다. 아버지는 답답했다. 이러면 자영업자부터 힘들어져. 부동산 거래가 막히면 세금도 줄고 소비도 줄고. 아들은 반박했다. 이미 그 시장은 일부만의 시장이었어요. 평범한 사람들은 접근도 못했죠. 아버지의 표정이 굳었다. 너희 세대는 노력도 안 하면서 불평만 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짧은 대화 뒤 두 사람 사이엔 깊은 침묵이 흘렀다. 부동산이라는 단어는 이제 단순한 자산이 아니라 세대의 감정선을 건드리는 단추가 되어버렸다. 이번 조치의 효력은 내년 12월 31일까지. 하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상황에 따라 연장될 가능성이 크다. 이제 시장은 멈춤의 시간으로 들어간다. 투기 자금은 빠지고 거래는 줄며 실수요자 중심 시장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허가제가 강화되면 실수요자조차도 쉽게 집을 살 수 없게 된다. 자금 여유가 없는 젊은 세대는 여전히 전세 혹은 월세의 굴레에 머문다. 아들은 밤늦게 방에서 계산기를 두드린다.
월세 120만 원, 보증금 1억, 대출 금리 4.3%. 그 숫자들이 하나둘 합쳐지며 내 집 마련은 여전히 멀기만 하다. 다음날 아버지는 퇴근 후 말없이 아들에게 물었다. 너 진짜 집 사고 싶냐? 당연하죠. 근데 살 수가 없어요. 아버지는 잠시 머뭇거렸다. 나도 그땐 그랬어. 불안했지. 근데 그래도 했어. 아들은 미소를 지었다. 그땐 가능했잖아요.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말이 정답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며칠 뒤 정부는 공식 보도 자료를 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은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한 조치입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겐 이 말이 희망으로, 다른 누군가에겐 절망으로 들렸다. 아들은 여전히 생각한다. 이제라도 멈춰야 해. 아버지는 속으로 중얼거린다. 멈추면 굶어. 두 세대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한 채 같은 지붕 아래 서로 다른 부동산 시장을 바라본다. 거실의 TV에서는 부동산 전문가가 말하고 있었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한 시장 전환의 신호입니다. 아버지는 볼륨을 낮추며 중얼거렸다. 미래 세대라, 그게 내 아들 얘긴가? 아들은 말없이 창밖을 본다. 창 너머 빌딩 숲 사이로 분양 예정이라는 현수막이 바람에 흔들린다. 그들은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사야 할까, 기다려야 할까? 그 답은 누구도 모른다. 이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은 투기 억제 정책이면서 동시에 세대 간 대화의 단초가 되었다. 이제 집값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서로를 이해하는 온도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대화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내년 12월 서울의 집값보다 더 뜨거운 건 우리 가족의 식탁일지도 모른다.